안녕하세요. 남은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 책 지금 몇 주째 계속 찾아보고 함께 읽고 있습니다. 기념일이라서 잘 알려진 날도 있지만 또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뽑아오신 날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날에 읽을 책들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10월이고요. 15일. 무슨 날일까요? 스포츠의 날입니다. 네, 스포츠의 날. 네, 있을 법한 날이지만 또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죠. 또 법정 기념일이기도 해요. 제정된 이유는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체육의 날, 올림픽의 날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는 스포츠의 날로 최근에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2021년에. 아, 통합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2021년에 스포츠 기본법에 의거해서 스포츠의 날로 지정된 스포츠의 날. 어울리는 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책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책은요. 축구왕 이채연입니다. 축구왕 이채연, 유우석 글, 오승민 그림, 창비에서 2019년에 나온 동화책입니다. 네, 동화책이고요. 장편이고요. 오늘의 어린이 책 1권 몸의 이해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5번째 질문,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 뭐 피구왕 통키 이런 네. 축구왕 슛돌이 이런 만화 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그런 주인공이 떠오르는 축구왕인데 채연이에요. 서평 읽어볼게요. 남자 축구부만 있던 남대초등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신설되고 전국 클럽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축구팀의 중요한 선수인 이채연과 윤소민은 몇 년 전 일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다. 그러나 한 팀이 되면서 오해와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여성의 신체 활동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몸을 움직이는 일의 보람과 즐거움을 알려준다. 여성의 신체 활동에 대한 편견을 허문다. 사실 여자 축구 대표팀도 있고 여자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송이라든지 경기 네. 자체를 접했던 거는 그래도 제법 꽤 오래되는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또 여자 어린이가 축구한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도 받고 저희가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책 1권하고 나다움 어린이 책 할 때 성별 반전? 그냥 단순한 그런 작품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작품을 선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네. 여전히? 훌륭한 네, 작품이고 그냥 뭐 단순히 여자애가 축구하는 얘기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런 서사나 인물도 되게 입체적으로 그렸고 충분히 이제 학교에서 좀 있을 법한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많이 읽히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나온 지 좀 됐지만. 네네. 벌써 6년쯤 된 책이네요. 작가 유호성님은 이 작품 되게 좋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 이후에 아직 이런 장편으로 만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림을 그렸던 여기 사파를 그린 오승민 작가는 그림책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동화책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 작가입니다. 네. 네. 이 책 이제 표지에 보면은 그 잔디밭 초록색 축구장이죠. 그 앞에 노란색 옷을 입은 이채연이 네. 머리는 단발 정도고요. 앞머리도 내렸고 축구공을 머리에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드리블? 이고 있나? 그렇지. 헤딩하는 네, 그런 자세죠. 그리고 네네. 뭐 표정 같은 거는 굉장히 씩씩해요. 활짝 웃는 건 아니지만 미소를 짓고 있지만 뭔가 그 힘찬 설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또 그 표지에 그러니까 꽉 들어찼거든요. 네. 이채연이라는 인물이. 네네. 그런 것도 뭐랄까 좀 힘찬 느낌을 많이 주고. 네. 여기에 두 친구가 갈등 관계라고 아까 서평에 나왔는데 네. 이 친구들이 겪는 갈등이 어떤 거나요? 이제
어떤 갈등, 이게 뭐 별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그 소민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식당을 하셨는데 채연이네 식구가 거기 외식을 갔다가 뭐 그런 약간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채연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사장님한테 좀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근데 그때 소민이가 들어오면서 소민이가 원래 친했는데, 그때부터 채연이를 좀 이제 멀리하고, 얘가 또 전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소민이는 또 엄마 아빠가 뭐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사실은 뭐 어떻게 어른들이 보면은 참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작은 감정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책의 큰 줄기는 이제 원래 여자 축구가 없었는데 이 학교 자체가 축구 강팀이에요. 남자애들이 우승하고 계속 이제 연승을 노리는 네. 연패를 노리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축구부, 여자 축구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게 또 그 감독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새로운 감독님이. 축구 감독님 같이 안 그 생겼는데요. 우리가 슬램덩크에서 네. 그 감독님 있잖아요. 그 닮으셨어요. 아. 통통하고 이 선생님이 이제 별명이 안경 쓴 곰 같다고 해가지고 안곰쌤이거든요. 그래서 안곰쌤이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연이는 원래 축구에 관심이 없었고 채연이 동생 남자애 채윤이가 5학년 축구부였어요. 잘하고 하는데 채윤이는 땀냄새 나는 것도 싫어하고 남자애들은 왜 저렇게 공 하나에 가지고 저렇게 뛰고 난리를 하나 했는데 친한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가 같이 거기 들어가 보자 한번 뭐 재밌을 것 같아. 토요일에 뭐 같이 할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운동에 관심 없었던 친구가 운동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또 여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도 한번 축구를 좀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요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남자 축구팀도 있고 여자 축구팀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식으로 혹시 뭐 드러났다 이런 게 보여졌나요? 초반에 이제 얘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 오합지졸일 때 그 네. 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랑 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겨우 이기긴 하는데 이제 굉장히 버겁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남자애들 축구부가 같이 훈련을 해줘요, 여자애들이랑.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래끼리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체육 수업의 어떤 모형들을 보면은 동료끼리 가르치는 그런 학습 모형이 있어요. 좀 더 잘하는 아이가 조금 더 잘 못하는 친구한테 짝을 네네. 지어서 스킬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왜냐면 뭐 한 명의 교사가 모든 20명, 30명 다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짝짓기를 해서 스킬을 전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어쨌든 작가님이 학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잘 그리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재밌습니다. 책이 재밌고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스포츠의 날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 운동 관련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책을 고른 것도 있지만 실은 최근에 실제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SBS 프로그램이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풋살을 하는. 근데 그거가 방영되고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여성 동호인 클럽, 여성 지도자가 늘었고 여성들의 풋살이나 축구 관련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 있고요. 사실 여기도 이 채연이가 운동이라면 질색이다 이런 식으로 이 뒷표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혼자 하는 스포츠는 사실 여성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팀 종목, 구기 종목 이런 거에 참여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랬던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농구나 배구를 해도 그냥 혼자서 드리블하거나 뭐 슛을 하는 거지 같이 팀을 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 대표팀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이렇게 팀으로 하는 그런 국기들을 여자 어린이들도 많이 할 기회가 있고 또 그런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실제로 요즘 좀 많은가요?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네, 있나요? 네. 엄청나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책 그리고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도 그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여자애들은 이제 그늘에서 놀아라 남자들 축구할 그치. 동안 네. 뭐 저도 교대에 있을 때도 남자들은 축구 대항전을 하면은 여자들은 이제 응원을 하거나 여자들 아니면 피구 옆에서 피구를 그렇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축구를 하는 고작해야. 것이 아니라 네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교육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체육에 있어서도 모든 걸 다 배우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고. 선생님 원래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좋아하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좋아하지만 그렇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팀이 있으면 그냥 원래부터 남자팀도 있고 여자팀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구나 하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좀 못해도 그냥 당연히 하게 되고 또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팀 자체가 없으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회가 덜 주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너 나가. 너는 뭔데 여기 있냐. 여기 축구부 연습하는 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스포츠의 날과 어울린 책으로 이 책을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엑서사이즈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으로 단체로 같이 겨루고 그 팀워크를 맞춰가는 것. 최소 5명 이상 이러한 팀 스포츠를 여자들이 많이 할 경험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도쿄올림픽 이후에 그 김연경 선수가 그때 여자 배구에서 4강에 가면서 실제로 배구공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또 이제 그냥 피부로 여자아이들이 그 김연경의 모습 멋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그냥 까부는 거죠. 배구공을 들고 다니고. 네. 공 들고 다니는 거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네. 그런 물건을 사서 그런 사람을 보고 멋있다라고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동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운동하고 땀 흘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네. 배구 맞아요. 하나 한 그게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축구를 잘 모르던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혹은 뭐 인플루언서들 나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고 너무너무 빠져요. 거기 너무너무 재밌고 이제 막 스케줄 있을 때도 막 틈만 나면 옆에서 대기하는 공간에서 드리블 연습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모습도 참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그런 농구하는 예능도 한번 나왔었고 여성들이 네. 그것도 있었고 또 아니 뭐가 뭐 있었지? 저기 여자 축구 대회나 이런 게 이제 가끔 그 TV에 중계되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좀 봤거든요. 네. 이제는 그게 이제 낯설지가 않고 처음에는 예전에 그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축구를 해야 그 자체가 너무 특이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볼만하다. 맞아요. 경기로서의 어떤 수준 이런 게 그냥 단순히 그냥 희소성만이 아니고 수준 자체나 재미를 관객 입장에서 볼 때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롤모델처럼. 네. 예.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팀 경기 이런 걸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떤 사회성 개발에 아주 너무 중요한 좋죠. 예,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들어서 성이 된 다음에 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제가 또 배구 얘기도 드렸었는데 또 최근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요. MBC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김연경 선수가 초보 감독이 되어서 이제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이나 프로에 가지 못한 여러 그 좀 사연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요. 그래서 언더독 선수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가요? 훈련을 시킵니다. 김연경이 엄청나게. 그 예능인데 어쨌든 이제 뭐 거기서 나오기로는
뭐 리얼 예능 요즘 많으니까. 네, 리얼 예능이고 그거의 목표는 이제 프로 배구팀으로 승격이 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몇 회 이상을 하면은 끝나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서바이벌 같은 거예요. 아,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요? 네. 되게 잔인하죠. 굉장히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엄청난 뭐랄까요? 그 위기감을 절벽에서 이제 배구를 하는데 배구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도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감독이라는 역할, 그 다음에 팀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도 보면서 되게 저 지금 재밌게 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한번 농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만 모아서 농구 수업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물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농구하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배구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키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농구하고 배구는 좀 키 큰 사람이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농구는 특히 제가 아무리 잘 뛰어도 우리 팀이 저한테 패스를 해주고 싶 제가 안 보여요. 제 앞에 상대 선수가 가리고 있으면 오는 공이 안 보여. 네, 그 사람이 제가 안 보인다. 아. 그래서 패스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여야 가려져서. 패스를 하는데 네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손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보면은 배구 선수들이 저는 농구 선수보다 더 큰 것 같던데요. 배구 선수들이 훨씬 더. 네. 네. 상상으로는 농구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수들을 보면은 배구 선수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농구는 슛을 쏘는 게 이제 자주 짧은 지식이지만 단신이어도 고리는 할 수 있죠. 그쵸 뭐 네, 멀리서 이렇게 네, 멀리서 던진다든지 밑에서 뭐 한다든지 빠르게 움직여서 뭐 그런 거 있는데 배구 같은 경우는 일단 스파이크를 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장신일수록 훨씬 유리한 게 배구인가 봐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네 일단 공격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리베로라고 키가 작아도 할 수 있는 또 포지션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수비를 잘하는 사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배구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뭐 농구도 못 해봤고 배구 구기 종목을 했던 기억이 피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슬픕니다. 피구가 무슨 운동입니까 그게? 피구는 공포심밖에 안 줬어 저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피구를 많이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포심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항상 공포심이었어요. 그게 어떤 기능적인 향상을 그렇지. 주지 않고 못하고 네. 공격성이 있는 애들, 뭐 목소리가 큰 애들, 그다음에 맞아. 또 이제 그다음에 힘센 애들. 그 이후에 싸움이 많이 나요, 애들끼리. 너 왜 나 맞췄어? 막 이런 거지. 서로 되게 빈정이 당연해. 많이 상합니다. 맞아요. 그런 걸 왜 하는지 달라요. 모르겠어요. 차라리 축구를 했으면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 그 뭔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피구의 경험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경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교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네,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축구 같은 경우는 골대도 2개 있어도 운동장을 다 쓰거나 뭐 반을 쓰거나 그런 세팅이 좀 많이 필요하고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배구도 무조건 실내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으로 피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못하니까 뭘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예. 그리고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축구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칠 때 참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이드 킥, 뭐 글로만 배웠지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잘하는 남자애들 있으면 체육하는 선생님이 와서 해주셔야지. 학교는 뭐 그런 환경이 되지 충분히 못하기 안 때문에 돼. 담임이 모든 걸 일단 가르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일단. 이제 스포츠 강사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 강사 선생님들도 본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상 전공인지 배구 전공인지 다 잘할 수는 없구나. 네,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운동부가 있으면 그 전문 코치 선생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가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사실은 뭐 사교육 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교육 기관에서도 남자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여자애들 엄마들이 축구를 시키고 싶어도 남자애들만 있는데 뭐 괜찮을까요? 근데 여자 축구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자 농구부, 여자 배구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성별 대결을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죠. 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스포츠의 날을 맞아서 지금 축구왕 이채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2권의 책이잖아요. 네. 네. 아직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아니요, 더 하세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네, 이채연 얘기 더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한테 정당하게 공격성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걸 폭발시킬. 그거는 반드시 저는 팀 스포츠가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발산할 맞습니다. 수 있도록. 네.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서 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인간이 공격성이 있는 게 본능인데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 억눌러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쵸, 특히 억눌러지지 어린이 않는다는 갖고 거죠? 있는 그 에너지, 그다음에 경쟁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경쟁이 이 사회에 있어야지.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더 몰입할 수 있고 자기를 더 뭐랄까요, 자신의 성장할 수 능력을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 축구뿐만 아니라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구나 배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팀 스포츠 이런 좀 구기 종목들을 진짜 여자애들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운동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사람이 우울하지가 않거든요. 가만히 있을수록 우울할 수밖에 없고 대근육을 움직여야 뇌가 더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울합니다. 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네. 네네. 몸이 지치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어린이들도. 몸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생활체육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그래요. 있어서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부럽거든요. 꼭 그 프로가 아니어도 아마추어가 되게 많아요. 여자 배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스포츠를 되게 많이 무조건 하나는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 위주로 항상 교육과정이나 이런 정책이 짜여지다 보니까 체육 뭐 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지가 좀 적고 그걸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해도 이게 한국 체육은 그냥 엘리트 체육에서 많이 좀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국민 정신 건강에 봤을 때 이런 복지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나중에 우울이나 불안한 것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뇌피셜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고 분명히 운동을 거니까. 많이 하는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는 뭐 저의 삶에서도 느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또 AI 시대이고 과연 이렇게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이렇게 가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단박에 들거든요. 사실 내 몸과 내 정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가 이거는 성인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 시절에 그거를 자기 루틴으로 딱 습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생활체육, 성인들 생활체육도 뭐 요즘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어린이들도 생활체육 개념으로 이 스포츠가 그 교육과정 안에 속속들이 잘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100% 아마 아직도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교육의 방식으로. 사교육을 가든 뭐 아니면 구민센터를 가든 그게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게 많이 좀 아쉬운 것 공교육에서 같아요. 그걸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쉬워요. 학교는 어차피 늘 가니까 매일 가니까 거기서 그만한 그 체육 시간이 확보되고 네. 그걸 아이들이 누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정말 아쉽네요. 옛날 말이지만 체력이 국력이다. 전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 진짜인데. 체력이 정신력이고 체력이 네, 국력. 체력이 친절함이고. 네, 체력에서 다 나와요. 네, 어쨌든 네. 얘네가 커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체력, 사무직을 맞아요. 하든 서비스직을 하든 체력이 다정하면 기술하든 네, 체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튼 진짜. 그걸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에서 네. 그 구기 종목 이런 함께하는 스포츠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데 아직 너무 부족하다. 예, 왜 그럴까요? 여전히 뭔가 이 이상한 경쟁과 이상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네. 그런 쪽으로 사회가 불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옛날 납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막 문신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약간 좀 전통 있는
넥스 혁명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신난 일어나고.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책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책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내 차례야 라는 책이에요. 오늘은 내 차례야. 맥 바넷 글, 케이트 베르브 그림, 신형건 옮김, 보물창고에서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3권에서 소개를 했고요. 표현 부분, 17번째 질문. 배경 그림에서 인물과 상황의 묘사가 성별 편견 없이 다양한가요?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책입니다. 서평을 읽어볼게요. 네. 존의 학교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생 앞에서 홀로 무대에 올라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 있다. 이번 주는 바로 존의 차례다.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존은 말이 없고 줄곧 긴장된 얼굴이다. 차분히 흰색 레오타드와 검은색 바지를 갈아입고 무대에 오른 존은 어떤 공연을 선보일까? 수줍은 소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한껏 펼치는 용기.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이 순수한 응원을 보내는 친구들에 대한 서사는 언제 읽어도 흐뭇하다. 두 차례의 칼데코상 수상으로 한국 독자에게도 잘 알려진 맥 바넷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줍음 많은 소년의 등을 따스하게 두드려준다. 학교의 일상을 재현한 케이트 베브르의 그림은 발레라는 소재에 어울리게 섬세하다. 네. 케이트 베르브 그림, 맥 바넷 글. 이 맥 바넷 글 작가는 굉장히 많은 그림책이라든지 동화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작가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또 뭐 자기만의 라이브 북클럽 쇼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베르브도 미국의 그림책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작품은 이제 발레를 소재로 하기도 했고 이렇게 남자 어린이가 아름다운 발레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죠, 선생님? 네.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표지에 보면은 무대 위에서 존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고 네. 어떤 포즈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팔은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있고요. 한쪽 네. 다리는 땅에 닿아 있고, 뻗고. 네, 한쪽 다리는 수직으로 이거 90도나 이렇게 뻗고 네. 발끝 포인 한 게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한두 달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는 이제 친구들의 모습이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속 표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강당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앞에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 떠드는 친구도 있고 간식 먹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커튼 뒤에 존이 그 가방 들고 숨어 있어요. 뭔가 되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이 그림책인데 존이 화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화자예요. 네. 이걸 보는 이 친구들. 네. 금요일엔 조회 시간이 있어.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내 식당에 모여 앉아 있으면 여전히 아침 식사 냄새가 나곤 해. 로스 선생님이 무언가 발표를 하지. 가끔은 게스트가 오기도 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결국엔 우리 중 한 명이 학교 전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지. 대표로 네, 바로 합니다. 공연이야. 선물 나눔이라고 불리지. 모두들 바보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물을 나누는 건 최고로 좋은 일이잖아. 지난주엔 티나가 튜바를 연주했어. 한 번은 제시가 마술을 했지. 멋지긴 했지만 뒷줄에선 카드가 잘 보이진 않았어. 칼라는 개그를 좀 했어. 그러니까 장기자랑 시간인 거죠. 근데 네, 전교생들 앞에서. 네, 선물 나눔. 저는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선물이 아마 기프트니까 네. 자기가 가진 재능을 의미하는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재능 기부? 예, 재능을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제 네. 그런 거를 저렇게 번역했나? 뭐 원본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바보 같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네. 어쨌든 뭐 전교생 앞에서 무대에 한 편씩 올라가는 네.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거죠. 오늘은 존의 차례였어. 존은 가방 2개를 학교에 가져왔는데 배낭과 공연에 쓸 물건이 든 가방이었어. 아침 식사 때 존은 조용했어.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지. 존은 긴장했던 거야. 지금 아침 식사를 여기는 이제 아침을 먹나 봐요, 학교에. 그런가 봐요. 와서 친구들은 막 엄청 즐겁게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존은 지금 뭔가
불안해 시무룩합니다. 보이긴 해요. 네, 긴장해 있고 있어요.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음, 고개를 숙이고 먹지 않고 있어요. 음.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존이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존이 이제 그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거든요. 네. 존은 가방을 열고 옷을 갈아입었어. 흰색 레오타드를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었어. 토슈즈가 아니라 슬리퍼라고 했네요. 어쨌든 야, 토슈즈를 신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다 입고 나서 의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아직도 얘가 완전히 팔자 눈썹이 됐어요. 너무 막 불안해 보여요. 너 어떡하지? 막 긴장되는 거야. 내가 무대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긴장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아마 존을 소개하겠죠? 네. 네. 아이들이 존은 뭐 할 건데요? 음, 앙드레가 손도 들지 않고 물었지. 선생님은 발표지를 보았어. 존은 춤을 출 거란다. 멋진걸? 또 앙드레가 냉큼 말했어. 이렇게 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네요. 아이들이 이 무대 앞에 바닥에 다 앉아 있어요. 네.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앉아 있고. 네. 거기에 존이 짠 나타납니다. 존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이 정면으로 객석으로 쭉 보입니다. 아, 진짜 정말 이게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무대를 많이 그리는데 이제 이번에는 관객들의 표정을 다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네. 애 하품하는 애, 밑에 보는 애, 그다음에 흘려보는 애, 뭐 떠드는 애, 뭐 별일 다 있어요. 뭐 존을 바라보고 있는 한 두어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빠요. 딴 데 보고 있네요. 그 얘 정도? 그 상황에서 존이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존의 심장이 정말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선생님은 연주 시작 버튼을 눌렀지. 그 음악은 바이올린과 비슷한 현악기들 그리고 플루트 연주 같았어. 도대체 저 음악에 맞춰 어떻게 춤을 춘다는 거야? 누군가 말했어. 애들의 그냥 순수한 질문이죠. 아마 존은 그 말을 들었으면 또 긴장됐겠지만.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제 무대 위에 있는 혼자 서 있는 존. 준비 자세거든요, 발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이거 준비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발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손도 딱 앞으로 네, 모으고 똑바로 서서 네. 존은 춤을 추었어. 기본 자세들이 나오네요. 네. 네.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손을 올렸다가 네. 다리도 꼬고 발끝 처음에 이제 이 존의 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미 같아요. 네. 그 팔자 눈썹이라고 했는데 계속 시종일관 팔자 눈썹이다가 동작을 조금씩 하면 할수록 살짝 얼굴 표정이 풀려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글이 뛰었어. 없어요. 네. 네, 글이 없고 점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착지할 때는 표정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예, 웃음이 얼굴에. 네. 점프를 도약하는 장면에서는 아직 좀 시무룩하다가 점프를 성공하고 나서 착지한 다음은 밝아졌어요. 네. 존의 어떤 뒤에 그 배경 색깔도 약간 뭐랄까요? 갈색이었다가 하늘색으로 그것도 변합니다. 밝아지고. 네, 조금씩 네. 변합니다. 그 발레의 아름다운 동작들이 쭉 이어져요. 네, 너무 네. 귀여워요. 네, 맞아요. 이게 다 동작을 몰라서 이름을. 그러니까요, 저도 네. 몰라서. 저기 아라베스크는 아는 게 있네요. 아라베스크. 네. 어쨌든 한 발로 하는 거, 두 발로 하는 거, 들어 올리는 거 우리가 발레 보면 아는 그런 동작들이 쭉 이어지는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나 많은 존의 모습이 한 몇 개죠? 한 30개? 20개, 네. 30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동작을 하는 모습. 네. 그래서 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는 꽤나 웃고 있어요. 표정이 너무 귀엽거든요.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습. 아니 근데 이 친구 존이 되게 실력자예요 보니까. 점프를 그러니까. 해서 발을 180도로 다 그냥 완전 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아까 앞에 그 전체 동작도 다 너무 아름다워요. 예. 아주 수준급입니다. 예, 어느 동작 하나 이렇게 어설프지가 않네요. 예, 깔끔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 발레 영재가 아닐지. 그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문화센터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전공할 것 그럼 이 같아요. 정도 할 정도면 친구들이 존이 발레리노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알고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이 또 화자의 말을 봤을 때는 딱히 그렇죠. 모르는 몰랐던 거죠. 것 같아요. 존도 이렇게 엄청 긴장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마침내 원래 그 준비 동작으로 다시 돌아와서 관객에게 인사하는 장면까지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다 읽은 것 같아. 맞아요. 다 거의 다 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당연히 플라우드. 박수 치고 이렇게 딱 존이 공연은 딱 마치고 바로 다시 섰을 때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앞에. 네. 근데 앞에는 친구들이 다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근데 전부 무대에 모두 집중하고 집중했어. 있어요. 네. 그만큼 존의 몸짓이 사람을 이목을 딱 집중을 시킨 거죠.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열렬히 박수를 치는 거네. 네. 네. 너무 귀엽습니다. 공연은 잘 끝났어요. 존의 공연.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존의 표정이 제일 밝아요. 활짝 한박 웃음? 네. 한박 미소?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내고 나서는 잘 해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존뿐만이 아니라 발레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존의 그런 도전 이런 이야기인데 또 발레라는 물론 뭐 발레하는 남자아이 선생님 말씀처럼 책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이 책은 어떤 그 관객이 또 이 책의 주인공이고 네. 존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되게 그림도 아름답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의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이거 처음 책. 예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 발레하는 남자아이를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젠더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었고 무언가 남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를 성공했을 때 그 네. 성공 체험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약간 교육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친구 원래 발레 영재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오늘은 얼핏 듭니다. 아니면 그 은둔의 고수 아니었을까요? 연습만 계속 하다가 처음 무대 나간 거죠. 그래 뭐 혼자서 몇 년 배우다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은둔의 고수였다가 네. 드디어 이제 학교에 오픈하는 거야. 나는 네. 이렇게 발레를 열심히 네. 했다. 아니면 뭐 이러면서. 외부 뭐 대회를 나갔을 수도 있고 학교에선 처음에 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약간 그림을 보면서 저도 발레가 동작이 진짜 어느 한 컷에도 실수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완벽해.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군. 네. 오늘은 내 차례야. 존, 오늘은 내 차례였지. 파란색 커튼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니. 마침내 넌 무대 위로 나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지. 넌 정말 용기 있고 아름다웠어. 라는 이런 뒷표지 텍스트와 함께 존이 이렇게 발레복이 들은 가방이겠죠. 그걸 들고 좀 심각하게 이거는 등굣길이었을 것 같아요. 하굣길은 아마 날아오를 듯 밝은 표정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심각하게 가고 있는 그런 표정의 존이 보였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긴장, 불안 그렇지만 어떻게 해냈을 때의 즐거움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용기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박수치는 거 이런 게 다 잘 드러난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발레가 스포츠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무용이고 뭐 예술이죠. 예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오늘 제가 두 권을 준비했을 때 그래도 이제 가장 또 상징적으로 여자애는 뭐 발레를 많이 시키고 남자는 당연히 축구지라고 했을 때 좀 그런 반전되는 성별의 작품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여자니까 이걸 시키고 남자니까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걔가 좋아하는 거, 적성, 개성을 살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은 사회의 통념과 다른 반전의 선택을 일부러 해볼 필요도 있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성장 과정에서 발레는 배웠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대도 하고 기본 동작들을 수업에서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국위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구나 배구를 시험은 봤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슛을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무작정 열심히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것에 재미를 붙여줘야 되는데 저도 성격상 발레를 배우는 것보다 그런 걸 배웠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좋아했을 건데. 그쵸.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보는 게 진짜 아쉽거든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럴까요? 네. 관절에 걱정이 되는 나이이기 약간 때문에 네. 축구는 네. 사실 또 부상 너무- 위험이 많아가지고 너무 뛰는 것보다 전 이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아쉽습니다. 운동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자 어린이들, 여성 청소년들은 이런 기회를 정말 악착같이 챙겨야 된다. 좀 이런 쪽입니다. 네. 네. 남아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차분한 좀 그걸 그렇지. 시키시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예, 뭐 억지로 요리나 발레를 시키고 또 한 여자애들한테는 이렇게 팀 스포츠, 농구, 축구, 꼭. 배구 좀 거친 스포츠를 한 번쯤 경험시켜 보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맞아요. 자기 본성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축구왕 이채연하고 오늘은 내 차례야 두 권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날, 스포츠의 날, 체력이 국력이다. 네. 네, 많이들 운동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운동장 한 바퀴 또 산책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